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오후 3시 43분입니다. 컴퓨터는 42분을 가리키네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국회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저는 목요일 방송을 안 했죠. 뭐 목요일 방송 할 게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주말이고 미국장 끝나는 거 보고 이제 방송을 하려고 오늘 방송을 켰고요. 상법 개정안이 툭 튀어나왔죠. 사실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래도 거부권 한 번이면 또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저희 글쎄요. 과거에 이제 여당이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좀 난감합니다. 사실 뭐 여당이 추진하던 건데 지금 야당이 또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 통과시켰어요. 근데 여당이 또 여당에서도 반발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장은 특히 코스피는 방향성을 잃었어요. 순식간에. 차라리 지금 저 이야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사실 뭐 예의가 나오고 저게 이제 상정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정되고 나서 이제 국회 통과되고 나서 저기 뭐 여당에서 저렇게 저 정도까지 반발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추진하던 바였고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죠? 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레버리지 투자 중이죠. 그죠? 단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어, 단타 단타라는 게 조금 약간 뉘앙스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다 바꿔버리려고요. 레버 단타가 아니죠. 세상에 단타는 뭐 하루 이틀 치는 게 아니면 오늘 했다가 하는 게 거지 뭐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중이죠, 투자 중. 음. 근데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일단은 뭐 환율도 그렇고 일본 저기 뭐 미국하고 일본 금리에 대해서 19일 날 또 발표가 있으니까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외인 매도세가 이게 상법 개정 때문에 그죠? 진짜 이게 외인이 파는 건지 아니면 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페이크를 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가지고 주가를 다운시키는 거.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일별이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댔는데 그죠? 요게 진정 노랑머리 하얀머리 외국인들일까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일까 의심이 되는 그 포지션이죠. 그죠?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도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상승하고 또 코스피 쪽으로는 뭐 외국인들이 또 이만큼 들어왔어요. 어떠한 기대 심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는데 또 거래량은 늘질 않았어요. 코스피가. 거래량은 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개미들이 9조, 10조 정도 나왔는데 여기 10조. 그리고 여기는 11조 정도 나왔는데 코스닥이 10조 정도 나왔는데 아직도 반신반의. 근데 저기에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그러면 뭐 주가 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타격을 받게.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외 신뢰도는 더 떨어지겠죠. 차라리 저게 안 됐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또 시작을 했다가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또 대신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 거짓말쟁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국내 증시는 또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단은 미국이 또 이제 이게 또 웃겨진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미국이 계속 개개를 돼야 되는데 금요일 날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이 하락을 해도 우리 장이 견조했거든요. 외국인들만 주구장창 팔아냈는데 개미들의 어떠한 매수세 이것 때문에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어떠한 그 흐름이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는데 나스닥이 급상승을 했죠.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뭐 수요일도 상승할 수 있었고 목요일도 상승할 수 있었고
금요일도 상승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000 밑에서는 무조건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매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3월 19일 이후에 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이전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3월 19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선물 옵션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온다는 거,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이야 뭐 상법 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거 쉽게 거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부합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 우리나라 정치가 그죠? 뭐, 전 세계 정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 돈이에요. 돈 많은 놈들이 이 돈 주겠다는데 다음 선거 때 내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데 그죠? 그 뭐 차후에 너 알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될 거예요. 그거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대비를 해야죠. 제가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중을 확 실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막 상승을 해요. 막 상승을 하는데 아시아 증시도 다 상승을 했고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단은 항생 쪽 그죠? 항생 다시 한번 상승해가지고 2.12% 상승하고요. 중국 1.8% 그죠? 상해 증시가 1.8% 상승했고 호주도 0.52% 상승했고 그죠? 응? 이렇게 빠지다 음악감 상승하고 이거 환율 차트 아니에요? 이거 잘 안다. 아유. 호주도 난리가 났었고 베트남도 뭐 잘 가고 있고 인도도 많이 빠지다가 지금 횡보하는 추세고 그죠? 그런데 코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어제 2%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들어올랐어요. 더 올라야 돼요. 반등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떨어진다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대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횡보 아니면 상승인데 그죠? 크게 떨어진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방은 막힌다. 그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어떻게 된다? 떨어질 확률도 더 커진다. 지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그냥 미국장이라든지 아니면 투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슬금슬금 하는 건데 반등이 그렇게 셀까? 사실 그 목요일 반등 있잖아요. 목요일 반등 때 일부 정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놓쳤어요. 그죠? 요거 이렇게 떼내고 다 떼내고 그냥 깔끔하게 보면 그죠?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오전에 여기였었겠죠? 그죠? 목요일 날 여기 그죠? 이렇게까지 튀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야 요거 상황 봐가지고 정리해야지. 또 옵션 만기니까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있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쑥 밀려버린 거예요. 목요일 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밀려버린 거예요. 야, 지금 자리에서 오롤이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때 밀린다고? 야, 이거 진짜 야로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그랬더니 상폭 계정이 튀어나오네요. 음, 그죠? 그래서 상폭 계정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야로가 있었어요. 근데 옵션 만기 날도 이렇게 밀어버리는 놈들이었는데, 그죠? 금요일 날은 밀질 못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아직까지 하방에 저항대가 그죠? 이평도 있고 여기 강력한 저항선, 그죠? 강력한 저항선. 과거 8월 5일 날 하락했던 그 저항선 이런 게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옵션 요걸로 봐서도 여기 8월 5일 날 저항선이 여기거든요. 선물 옵션 이거 한 것도 그리고 코스피 200만 원 코스피 200이구나. 그리고 선물 옵션 해가지고 레버리지 합성된 것도 이거 8월 5일 요거 저항선이거든요. 그죠? 요거 깨면 그때 가서 정리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파는 자리보다는 추세는 하락이에요. 추세는 하락. 이게 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나고 베이스가 깔렸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뭐 삼국 계정에 대해서 뭐 호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요. 막 5천억 막 이렇게 계속 들어와가지고 요 직전 고점만 깨버리면 그죠? 요 직전 고점을 깨는 외국인들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 상승이죠. 그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떨어질 때 주식 매집, 선물 매도, 주식 매집, 선물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땡겨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차후의 일이니까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하방이 많이 맥혀 있다. 그래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상승을 하면 할수록 또 상방도 또 희한하게 맥혀진다. 그게 어디서 티가 난다?
볼맨에서 티가 난다. 볼맨에서. 그죠? 이제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볼맨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먹을 자리가 줄어들죠. 그죠?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다 비슷한 지경이에요. 그죠? 어떠한 저항 때에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봐봐. 그거 뚫리면 그냥 매도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단타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게 뭐 쉽사리 그 단타는 그죠? 단타 레버리지 고버스는 사실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건데 단타 치는 영역은 좀 아니죠. 그죠?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매크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 장점이 있는 거지. 뭐 오전에 사가지고 오후에 판다? 아, 이게 너무 짧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손실력이 커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개별 종목 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변동폭이 뭐 개별 종목처럼 5% 10%막 뻥뻥뻥 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별로 그렇게 수익률은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금요일 날 다 상승을 했어요. 이제 나스닥. 아이고. 사실 나스닥 불안불안했습니다. 어? 이게 희한하게 어디서부터 떴냐면 우리 장부터 떴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4시, 7시, 8시, 그리고 9시. 그죠? 9시. 14일 날 9시. 맞죠? 여기 14일 날 9시입니다. 그리고 요게 15일. 여기 15일이고요. 여기가 15일. 그죠? 12시. 미국장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장 때도 희한하게 미국 선물 시장이 빠지지 않고 슬금슬금 올랐어요. 계속 슬금슬금 올랐어요. 슬금슬금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국장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저 찍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빨간 게 없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미국장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 뿅뿅 하면서 쑥. 그러면서 지금 나 2.61%. 거진 플러스 3%짜리 양봉을 순식간에 훅 내버린 겁니다. 좋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가지고 미국장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불안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좀 늦게까지 이 미국장을 보고 있었는데 힘은 좋아요. 힘은 좋았는데 이 트럼프가 또 말 한마디 하면 또 미국 기준으로 오후에 또 트럼프가 나와서 이 샬라샬라 한다 그래가지고 저것도 말 한마디 하면 또 이거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아주 그냥 여러 번 당했으니까. 근데 견조하게 올라갔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이게 또 월요일 날 또 올라가 줘야 돼요. 월요일 날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 행정부도 미국 행정부 트럼프가 아무리 저기 한다 그래도 순식간에 17,000까지 주가를 밀어놓고 마음 편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주더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그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죠. 그죠? 부동산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모든 자산이 이제 주식에 물려 있어요. 그죠? 연금이라든지 이게 다 주식에 물려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근본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조정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17,000까지 18,000? 야, 이해돼. 18,000이면 바닥이야. 무조건 매집해야 돼 했는데 그게 17,000까지. 그죠? 목요일 날 17,300까지 또 빠졌어요. 또 흔들려가지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러면 트럼프 버티질 못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 CPI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 폭 빠졌는데 미국 행정부에서 CPI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조금 난해요. 사면초가가 돼버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는 립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추진하는 거 아니면 주가 상승 둘 다 지금 끌어올리기가 참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시켜줄지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그 뉘앙스들이 나오고 그 얘기들이 나온 거를 확인한다고 친다 그러면 최소한 하락하기가 힘들다. 횡보 아니면 상승. 그죠? 확률이 그쪽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배팅을 해야죠. 그죠? 배팅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시간봉에서 이제 이평선 올라탔어요. 그렇게 한 번 더 떠야 돼요. 시간봉에서 이게 선물이에요. 요거는 조금 땡겨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얘는 뭐 밑에서 그죠? 멀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적산병은 나와야 돼요. 이 상태로 18,000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쭉쭉쭉 땡겨가지고 17,750에서 끝났거든요. 17,700 그지? 17,750에서 끝났어요. 18,000 위에 올라서고 18,000대에서 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이 트럼프 이게 쉽사리 용서 안 될 거예요 지금. 미국 국민들 이거 용서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맥혀 있다. 미국장이 만약에 지금 흘러가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그 뉘앙스대로 그죠 느낌 그죠 투심 이런 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옵션 만기까지는 주가는 이제 우상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상방은 점점 맥혀지니까. 그죠? 하방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상태에서 추세 상승 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추세 상승 아닙니다. 추세가 변했어요. 상승이 될지 횡보가 될지 하락이 될지는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여기서 만약 횡보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힘든 구간 오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 코버스 매크로 투자는 주도 입장에서는 또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이런 거보다 박스권에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박스권에 갇힌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그 언저리에 이제 박스권에 갇혔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과거로 핑핑핑 돌아가가지고 그죠? 요때 박스권에 싹 갇혔어요. 그죠? 몇 년입니까?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17년도부터 이제 상승을 했죠. 여기 17년이에요. 17년.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전 세계가 상승했으니까 이때는. 이 몇 년이에요? 12년, 1년, 2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죠? 여기서부터 친다 그러면 주가 하락하고 대략 한 4, 5년 동안 횡보한 거예요. 박스권에. 1800에서 2200. 그죠? 1900에서 2100. 2000 언저리에서 계속 위아래로 변동폭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거래대금 하루에 10조. 아니. 거래대금 예수금. 이때 예수금. 예수금이 지금 뭐 50조, 60조 되잖아요. 50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때 10조, 20조. 많으면 20조.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 힘들어할 때. 근데 이럴 때 또 이제 그 대박 터지는 개별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고. 그죠? 이때 개별 종목들, 중소요중이라든지 뭐 이제 테마성 이런 거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주가가 지금부터 우양해가지고 무슨 2000까지 떨어진다. 2000, 뭐 1800까지 떨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떨어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 주식이 싸다 싶어서 사니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매컬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죠? 지하가 있고 멘틀이 있고 무슨 뭐 지하 100층이 있고 뭐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거는 매크로에 대해서 그 공부가 안 된 상태고 매크로에 대해서 공부가 됐으면 그죠? 매크로 공부가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분명히 뉴스가 굉장히 센 게 나와야 돼요. 뭐냐? 시스템 위기. 시스템이 깨져버리면 그게 돼요.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 신용. 돈은 신용에 의해 가지고 굴러 들어가고 은행에 저기 BIS 비율 있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 그거 몇 프로예요? 8%. 8%. 그거 이제 올린다 그래가지고 뭐 11%까지 올라가고 예전에는 뭐 15%까지 올라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야? 난 8%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BIS 비율이 8%라면 8%만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 93% 나머지 93%는 내가 신용으로 다 대출해 줄 수 있고 그 이자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엄청난 특혜인데 그래야지 경제가 굴러가고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는 거니까. 그죠? 어떠한 금융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 시기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스템 위기입니다. 그게 온다고요? 그러면 세상이 망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 분명히 힘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박스권으로 뭐 한 2300에서 2700 그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니까 왜 우리는 하방 투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뷰는 상승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간 20분. 사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법 개정이 저게 진짜 통과가 된다 그러면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오려고 눈치 볼 거예요.
눈치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단도리를 칠 거고, 일단은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주주 가치는 뭐죠? 배당이에요. 그리고 적정한 주가, 그죠? 주가 부양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현대자동차가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유, 그죠? 그런 거를 상기해 보면 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 딴 얘기하는 저 여당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저런 놈들 국회의원 찍어준 여러분들은 진짜 뭐 하시는 건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죠. 근데 답답해서 얘기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댓글에 또 이상한 거 달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저도 이제 과감하게 투자해놓고, 투자한 거 아직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하방이 다 막혀, 지금 상태에서는 하방이 막혀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이제 그 3Q짜리 Q 3개짜리 3배짜리, 그죠? 그거 그냥 달러로 산다고 준비해 놨다 그랬잖아요. 아니 못 샀어요. 아이씨,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못 샀어요. 이거 좀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목요일 날 기회가 왔었는데, 그죠? 목요일 날 기회가 왔었는데 못 샀어요. 목요일 날 정신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못 샀어요. 이 집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집에 있었으면 샀어요. 그죠? 아깝다. 목요일 날 샀어야 되는데, 그죠? 목요일 날 이게 떨어지는 게 기회였는데.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국장에서만 나스닥 레버리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당분간에 뭐 매도할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 구간, 그죠?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상승 추세는 완전 무너졌어요. 이거 무너진 거예요. 차트는 완전 무너졌어요. 이제 반등이야, 반등. 그죠? 데드캣 바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하락 반등, 뭐 저점 반, 하여튼 무슨 하여튼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서 이제 무조건 반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까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18,000 위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요 라인, 요 하단 라인, 이거 몇 가지 갈까요? 19,300. 그죠? 19,000 언저리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비중을 좀 줄일 것 같아요. 더 이상 비중을 태우지는 않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언제 올라갈지, 한 달이 일주일에 걸릴지 아니 2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3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요거 올라갈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국장은 상황이 달라졌죠. 저 상법 개정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거부권 행사되고 우르르 무너졌을 때 주식을 사야 돼. 상법 개정안 거부됐다 그러면 그때 사야 돼요. 그죠?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만약 상법 개정안이 거부됐다 그래도 주식시장이 말짱하다 그러면 이건 여당의 승리죠. 오히려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기업들이 또 페이크를 쳐가지고 밑에서 주가를 딱 받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게 지금 어떻게 이용할지,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작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한계까지 몰려올 거예요. 저 기업들은. 하여튼 기업들 뱃속에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삼성전자 뱃속에 돈 엄청나죠. 현대자동차 뱃속에 돈 엄청나요. LG도 SK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연구개발비로 다 투자된다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 빼놓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느냐? 그죠? 웃기죠? 그죠? 똑같은데 우리는 위기 때 쓰기 위해 가지고 뱃속에다 돈을 저장한다. 미국은 위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주주 배당을 시행한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시행을 한다. 주가를 띄워놔야 된다. 위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야,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따져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돼요. 주가를 띄워야 돼요. 그죠? 띄워야 돼요. 20조씩 만들어야 돼요, 지금. 코스피 20조 만들어야 됩니다. 코스닥도 20조 만들어야 돼요. 상법 개정됐다. 주가 올라간다. 장기 투자예요. 이제 배당도 늘어나고, 그죠? 이제는 기업들 주가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오너라든지 대주주를 위한 그런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는, 매입하자마자 소각이 이루어져가지고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주주의 가치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 상법 개정이 된다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팍 하고 풀리진 않겠죠.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오는 외국인들도 막 들어오는 거고 배당 준다는데 왜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런 이제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들이 움직여야죠. 그죠? 지금 뭐 상법 개정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했다가 댓글이 난리 난다 그러는데 댓글 쓰시는 분들 찬성한다 반대한다 댓글 쓰시는 분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댓글 쓰지 마세요. 왜? 당연한 거예요. 저건 댓글로 난 상법 개정에 찬성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근데 주식은 뭐예요?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의 0.0001%를 가지고 있다면 0.0001%에 대한 주인이잖아요, 제가. 그죠? 어. 그 무슨 당연히 내가 주인인데 무슨 주식 가치에 대해서 내가 왜 고민을 해? 그죠? 인제 와가지고 왜 고민을 해? 그 여지까지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셔야 돼. 그래가지고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댓글 쓰지 마세요. 다 지워버릴 거야 댓글 쓰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5분 아유 좋습니다. 25분 그래가지고 월요일장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미국장이 확 떠버렸으니까 또 월요일장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따라가셔도 된다. 디커플링 더 이상 미국장하고 우리하고 얼마만큼 디커플링이 날지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또 봐야 된다. 진짜 지금까지 매도세로만 일관했던 이 외국인들이 찐 외국인들인지 노랑머리인지 검머리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죠? 상법 개정이라는 게 튀어나왔으니까 그죠? 이제부터 요게 이제 잡힐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찐으로 그죠? 그러고 나서 거부권 행사가 안 되고 저게 법이 완전 통과가 돼가지고 입법화 된다. 라고 한다고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에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